2020년 1월 8일에 개봉한 시퀄 3부작의 마지막 영화, 디즈니 스타워즈의 끝을 보여준 이 영화, 바로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입니다. 라오스는 2015년에 개봉한 깨4의 J.J. 에이브람스 감독이 다시 한번 메가폰을 잡았고, 베데슈와 저리의 크리스테리오 각본가가 이 영화에 참여했습니다. 역시나 스타워즈 역사에 빠질 수 없는 거장 존 윌리엄스 또한 참여하고, 시퀄의 메인 트리오 레이와 포핀 브라더스를 비롯하여 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일로 렌, 그리고 수많은 스타워즈 팬들이 좋아하는 오리지널 캐릭터들과 다스 시디오스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영화는 개터졌습니다. 무려 10년 넘게 스타워즈를 봐왔지만 이 영화는 정말로 선을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쌍제이 감독이 9편을 맡기 전에 또 한 명의 감독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 감독으로 인해 스타워즈 9편이 아예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영화 쥬라기 월드의 감독인 콜린 트레보로우 감독이 원래 9편의 감독이었는데요. 2015년 8월에 공식적으로 9편의 감독으로 내정되었고, 그렇게 데릭 코넬리와 9편의 각본을 제작했지만 2017년 8월 루카스 필름의 불만족으로 각본을 다시 쓰게 되었지만 결국 같은 해 9월에 제작사와의 견해 차이로 프로젝트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쌍제이 감독과 느금마사 각본가가 이 영화를 맡게 됐는데 하지만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 원래 9편의 각본과 컨셉 아트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콜린 트레보로우 감독 버전의 9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당연히 해당 영상에는 스타워즈 시리즈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콜린 트레보로우 감독의 9편의 부제는 듀얼 오브 페이트, 즉 운명의 대결이었습니다. 스타워즈 사가에서 유명한 곡들 중 하나의 이름이죠. 그렇게 두 운명 사이의 대결을 그린 작품으로 시퀄 3부작의 마지막을 그릴 영화였습니다. 그러면 오프닝 크롤부터 볼까요? 운명의 대결. 퍼스트 오더의 압제는 은하계의 가장 먼 곳까지 퍼져나갔다. 오직 몇 개의 행성만이 점령되지 않은 상태였다. 반역 행위는 곧 사형으로 직행되었다. 커져가는 저항의 목소리를 꺼뜨리기 위해 최고 지도자 카일로 렌은 이웃 항성계 간의 모든 통신 체계를 침묵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레아 오르가나 장군이 이끄는 저항군은 그들의 전멸을 막고 자유의 길을 되찾기 위해 비밀 임무를 계획하는데, 루크의 뒤를 이은 제다이 레이는 코랄레브란 행성에서 포스형으로 나타난 루크에 의해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포스의 균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라이트 사이드가 은하계에 도래하면 한편에서 다크 사이드가 떠오르기 시작하여 곧 라이트 사이드를 타락시켜버리죠. 하지만 다시 라이트 사이드는 떠올라 다크 사이드를 몰아냅니다. 이러한 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고 레이는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분명 포스의 균형은 라이트 사이드가 다크 사이드를 무찌르는 것이라 알고 있었죠. 하지만 루크는 이를 다르게 봅니다. 빛과 어둠이 순환하는, 마치 아크토 행성의 최초의 제다이 사원에 있던 빛과 어둠의 공전, 프라임 제다이처럼 말이죠. 이는 곧 선택받은 자와 연결되는데요. 스카이워커 세대에서 아나킨은 빛과 어둠을 동시에 가져옴으로써 선택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가 다시 한번 빛을 가져와 새로운 선택받은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시퀄 3부작이 탄생할 수 있었던 계기를 보여준 셈입니다. 한편 카일로 렌은 무스타파의 다스베이더의 성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스 시디어스의 메시지가 담긴 시스 홀로크론을 얻게 되는데요. 그 메시지에서 시디어스는 자신의 옛 스승 토로 발룸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7000년 동안 살아온 그가 있는 렘니코어 행성으로 향한 카일로 렌은 수련을 받고 제국의 엽습과 비슷하게 어떤 동굴에 들어가 베이더의 환영과 싸우게 되죠. 하지만 루크와 다르게 그는 패배를 합니다. 이 이유를 알기 위해 레이를 찾아가 만나게 된다고 하네요.
포스 0이 된 루크는 카일로 렌을 쫓아다니며 그를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퍼스트 오더의 부흥으로 신공화국과 저항군은 거의 괴멸 사태에 다다랐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공화국 그리고 구제국의 수도성인 코르산트에 거대한 통치용 요새를 건설하여 제국의 악몽을 다시 한번 꺼내듭니다. 반역 행위는 곧 처형. 퍼스트 오더의 폭정은 저항군의 뿌리까지 말살시키려고 했는데요. 캡틴 파스마의 지휘하에 군중들 앞에서 저항군 조종사 미스코바를 처형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저항군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루크의 일기에 따르면 코르산트의 몰락한 제다이 사원 지하에 고대 통신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저항군은 레아 오르가나 장군님의 전원을 온 은하계에 보내 퍼스트 오더에 맞서고자 합니다. 그렇게 핀, 로즈, R2D2 그리고 C3PO와 함께 고대 통신기를 고치는데요. 다시 레이와 카일로 렌, 이들은 모르티스란 행성으로 향하는데요. 포스 그 자체이자 발현지인 모르티스에서 이들은 포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의미 있는 대결을 합니다. 말 그대로 운명의 대결이죠. 레이는 역시나 카일로 렌에게 선이 남아있다고 믿고 루크, 오비완, 그리고 요다의 포스 0이 등장하여 카일로 렌, 아니 벤 솔로를 설득시킵니다. 그러나 벤 솔로는 끝내 어둠에 빠져 카일로 렌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전투입니다. 코르산트의 고대 통신기를 수리하는 데 성공하고 퍼스트 오더의 폭정에 억압당한 시민들을 설득하여 봉기를 일으킵니다. 구제국 시기에 사용되었던 AT-ST, AT-AT 워커를 새롭게 무장하고 레아 장군님의 메시지를 들은 은하 전역에 저항군의 불꽃들이 코르산트 상공에 모여 퍼스트 오더에 맞섭니다. 여기에 랜도까지 합세하여 퍼스트 오더의 폭정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은하계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 후 레이는 모데스타란 행성으로 가 새로운 세대의 제다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스타워즈 운명의 대결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 밖에도 레이 일행이 밀레니엄 팔콘을 타고 보나단이란 행성으로 가 포 다메론의 할아버지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렌 기사단이 나타나 그들과 추격전을 벌이고 전투를 벌이죠. 레이와 포핀 브라더스는 퍼스트 오더의 스타 디스트로이어에 잠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앗 행성 상공에 있는 정거장이 파괴되면서 레이 일행은 이클립스 스타 디스트로이어를 타고 도망친다고 하네요. 카일로 렌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어 새로운 마스크를 쓰게 되는데 이때 그 새로운 마스크는 만달로리안 풍의 마스크라고 하네요. 광고를 신박하게 핀은 코르산트의 노역으로 끌려가 포로로 잡혀있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팔코노와 엑스윙은 타이파이터 무리에게 추경을 당합니다. 해당 장면의 행성은 이미 라오스의 초반에 등장한 적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코르산트 봉기 당시 R2는 심각한 피해를 보지만 죽진 않고 후에 다시 고쳐진다고 합니다. 모르티스의 아름다움이 보이네요. 네. 요다는 레이에게 라이트 사이드와 다크 사이드를 모두 포용하고 포스의 균형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아스트랄 플레인에 머물 건지 아니면 산채로 돌아갈 것인지 물어본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 결정에서 레이는 산채로 돌아가 새로운 제다이 사원을 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듀오페의 스토리는 여타 다른 명작들의 이야기들과 비교하면 지극히 평범한 수준입니다. 와, 명작이다! 라고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란 뜻이죠. 하지만 현재 라오스의 스토리를 봤을 땐 이 스토리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듀오페와 라오스의 공통점이 있다면 마지막 전투를 위해 은하계 전역에 있는 우주선들이 모여 적의 세력과 맞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일로 렌이 다시 마스크를 썼다는 것, 랜도가 퍼스트 오더, 라오스에선 파이널 오더이긴 했지만 아무튼 적과 맞서기 위해 세력을 모아왔다는 것, 카일로 렌이 무스타파로 향했다는 것 정도가 있겠네요. 반대로 라오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선 포스의 균형,
그리고 선택받은 자에 대한 설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오히려 연장시키고 이를 인지하여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스 시디어스를 다시 메인 빌런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스토리 진행에 도움을 주는 정도,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 NPC 역할 정도로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레이의 수련을 마치고 루크의 포스형이 등장해 분량이 훨씬 많죠. 여기에 요다와 오비안의 포스형까지 등장하니 최고의 팬서비스가 아닐까 싶네요. 역시나 다스베이더의 환영 또한 그렇고요. 현재까지 다스 플레이거스가 시디어스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데 듀오페에선 토로 발룸이 그의 옛 스승이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시스가 아닌 그냥 다크 포스 센서티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퀄 트리오가 다같이 다니면서 산만했던 라오스와 다르게 듀오페는 이들을 떨어뜨리면서 라제와 같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로즈의 분량이 생각보다 많았을 것 같은데 라제에서 실패했던 이들의 임무가 듀오페에 와서야 성공하는 것으로 대조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스타워즈 팬들이 좋아하는 함선 중 하나인 이클립스의 등장은 정말로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이것 역시 스타워즈 팬들을 위한 큰 팬 서비스이지 않나 싶네요. 레이의 듀얼 라이트 세이버는 크게 눈에 띕니다. 이제까지 레이가 장대를 들고 다니는 게 많이 보여서 그런지 아예 듀얼 블레이드를 준 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이미 라오스에서도 비슷한 게 나왔으니 네. 레이와 카일로 렌의 이야기, 핀과 로즈의 이야기가 병렬적으로 가는 와중에 포의 분량이 많이 줄고 핀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보나단 행성까진 같이 있었지만 그 이후엔 그냥 핀과 함께 다니는 정도로만 나왔을 것 같네요. 렌 기사단의 분량은 라오스나 듀오페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사단의 전투 장면은 듀오페 쪽이 좀 더 나았지 않나 싶네요. 근데 저 비행선 배트윙 아니... 라제에서 사망했던 것으로 알려진 캡틴 파스마가 다시 등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캡틴 파스마에게 묘한 애정이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나와주면 참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카일로 렌의 운명은 라오스와 다르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마 그렇기에 듀오페에선 한솔로가 등장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건 좀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감상입니다. 확실히 저는 듀오페의 스토리가 더 좋았습니다. 팬 서비스도 라오스 못지않게 있었고 무엇보다도 포스의 균형과 선택받은 자에 대한 설정을 잘 다듬었더라고요. 포스의 균형은 순환이다. 창의적인 발상입니다. 타투인을 다시 등장시키는 것도 오리지널 감수성을 채우기엔 좋았지만 그냥 코러산트를 재등장시키는 게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코러산트를 좀 좋아하거든요. 네. 루크의 포스형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라제에서의 루크의 말과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희망을 오마주한 레아 공주님의 장면 또한 마음에 들었고 아미티지 헉스를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라오스보다 훨씬 나았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듀오페가 라오스보다 나았다 이겠네요. 여러분들은 듀오페의 스토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카이워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